공고 발표 두 번째 순서는 국제화 혁신센터에서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네,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국제교류센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 국제화 혁신센터는 우리 글로벌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선물 2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우리 이준혁 신하님께서 굉장히 한 40여 페이지 이상의 슬라이드를 준비하신 걸 제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이캐칭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야만 임팩트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봉투는 항상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재무실장님, 그죠? 이 안에 아주 빳빳한 2개가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저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분을 뽑아서 시카고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항공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이 한 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빳빳한 티켓 2장입니다. 왜? 동반해서 가시라고요. 네, 총 2분께 각각 2장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그 국가 규정에 기관장님만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장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퀴즈를 맞추시면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우리 박명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대한항공 국제 찬항께 부탁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시카고까지 보내드리는데 문제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시카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수준 있는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넣었었는데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런데 이 정답 중에서 5장 6부인데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 문제는요. 5장 6부를 다 맞추시는 거였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싶어서 우리 한의학 전공이 아니시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5장 6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장은 채워짓고 6부는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위, 소장, 식, 이지장, 대장, 간남, 감각, 삼초. 네. 여기에서 5장 6부가 뒤집으신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직접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5장 6부가 한번 뒤집어져 보시면 멀쩡한 것이 이거 객관식이나 다름없으니까 편하게 손드시고 물론 기회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카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박 차장님 그냥 네, 편하게 네, 3초. 제가 한자까지 내놨기 때문에 원래 5장 6부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3초가 3초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혹시 이종훈 상무님 네이버를 검색해보니까 상초, 중초, 하초를 묶어서 네네네. 근데 그 답이 아니라 답이 뭐죠? 5장 6부에 들어가지 않는 12지장하고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 12지장하고 담당 잠깐만요. 5장 6부인데 하나만 안 들어가는데 틀린 답을 하겠습니다. 2개를 하셨기 때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네. 제가 아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혜진 차장님. 미리 그냥 제가 앞에 가서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틀리시면 저를 시각으로 보여주시면. 네, 12지장입니다. 네. 5장 6부에 12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허탈한 표정을 보이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5장 7부는 무엇일까요? 네, 5장 6부에서 7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놀부 심보를 이야기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와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는 이식을 해서 늘 달고 다니는 거죠. 24시간. 네, 더 쉬운 것은 포노 사피엔스. 총장님께서 우리 박명호 경실장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전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휴대폰 정답입니다. 네, 우리 성균관대의 우리 최재분 교수님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셨고 최근에는 또 그 베스트셀러에 준하게 체인지 9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우리 포노 사피엔스 포노입니다. 24시간 우리는 뭘 가지고 다니죠? 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인공장기라고 우리가 핸드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제혁신센터에서 무엇을 좀 혁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 참여자인 학생들의 성향과 그들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지금 이 포노 사피엔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1번부터 4번까지는 not 이것일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인성교육, 우리 사회봉사단과 맞물려서 여기에 사실은 슈 볼런티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번, 오늘 사실 주제 중에 하나는 5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칭 슈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한번 좀 줘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친근하시죠? 이제는 슈 프론티어, 해외 전공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생 주도형으로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해외 전공을 연수하고 오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 프로그램 밑에 패스파인더와 패스메이커로 두 개를 또 하위 캐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슈페리어 프로그램은 글로벌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간호학과의 클렉스 RN의 맥락에서 우리 IELTS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슈 프로펠러 프로그램 밑에 크게 글로벌 실무 외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공 영어, 우리 7개 학과에서 지난 벌써 횟수로 한 7년째 됐더라고요. 굉장히 안정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과, 우리 정식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러니까 비교과 과정으로 영어 스피치 대회와 우리 글로벌 스피치 대회와 그 다음 영어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2년차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본선 대회를 하게 됩니다. 슈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뷰티 중국어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컨텐츠 개발인데 우리 자세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티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시고 또 학생들이 지금까지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현응감과 자신감과 동기부여했는지는 우리 교내에 계신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슈퍼론티어를 가는 그 국가 중에서 가장 인기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방문했던 국가는 어디일까요? 나라는? 중국일까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가 하면 어딜까요? 미국.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돈 일단 좀 많이 들고 학생들에게 좀 거리감이 있죠. 학생들은 일단은 네, 싱가포르 좋습니다. 근데 물가가 조금 비싸서 약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렸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일본. 일본은 우리 뷰티 계열의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호주 굉장히 멀죠. 아, 제가 시카고 이거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 총장님께서 지금 사양을 하셨습니다. 중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의 영토, 홍콩입니다. 대만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이 홍콩을 가장 선호했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미국과 또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리 중국까지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유럽까지 간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제 우리 일반 대학에서 하는 이 프론티어 형태의 그 연수들도 제가 다 좀 살펴봤었는데 비슷한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개선 사항에 보시면 기존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서를 PT를 시켰습니다. 먼저 조를 이제 개인적으로 짜서 와서 계획서를 PT를 시켰더니 이제 몇 회 했기 때문에 선배들의 예를 들면 홍콩 삼육병원이다 그러면 홍콩 삼육병원에 갔던 자기 선배들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다 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하거나 그걸 조금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 준비 과정이 곧 학습이다라고 하는 맥락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미리 계획을 입안하고 나면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하는가가 현지에 가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간호학에서 완화 치료를 한다. palliative care에 대해서 완화 치료 전문 병원에 가서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좀 견습을 하고 싶다. 탐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완화 치료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컨텐츠적으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해서 발표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어디를 방문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그런 컨텐츠, 본인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학문적인 기반과 배경 지식을 PT까지 할 수 있는 학습의 수준까지로 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했지만은 그 찾은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산업체가 우리 상륙보건대학교와 사전에 협약이나 또 협력 교류 우호 관계에 있는 기관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우리 인근의 대학들, 우리 일반 대학 사례를 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 협약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 기관을 우선적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학생이 앰베서더, 거의 대사격으로 가서 학생을 통한 오히려 바텀업의 협력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이런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의 협력과 우호 관계까지도 좋아지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결과 보고만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어떤 정도의 깊이와 전문성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왔는지, 탐방을 하고 왔는지를 좀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게 뜨거운 것이 브이로그 있잖아요. 비디오 로그. 그래서 일상생활을 공유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간호사 우리 한국인은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브이로그를 찍어서 하루 동안에 본인의 일과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를 1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날 활동하는 부분들을 비디오 로그를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양적 중심의 보고의 일회성이었다고 하면 질적으로 좀 바꾸고요. 질적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찰 리플렉션 저널이나 굉장히
본인의 어떤 활동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보고회가 되고 또 과정 중심의 귀국 보고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전공심화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Explorer 프로그램입니다. 전공과 전공 외국어의 통합적인 연수입니다. 우리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잖아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학에서는 또 교과목을 디스플린이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단어가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에 교육적 맥락에서는 inter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과목 융합인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전공과 전공 외국어의 통합적 연수의 맥락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단계에서도 학과에서의 어떤 점수, 또 지도 교수님 추천서,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기존 방식으로 선발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전 교육의 결과로서 우수한 학생들을 평가해서 가는 과정 중심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비 단계를 신설했는데요. 국내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해외 온라인 연계 사전 연수를 통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국내 사전 교육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2주간 또 많이는 4주 동안 해외에 가서 전공 연수를 할 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고 현지에 가서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외국어 교수법 중에서 이제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 중심 교수법인데요. 우리 태광 36이나 서울 36이나 이제 이머전을 하는 학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태양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원어민 선생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태양계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면 언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부족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먼저 랭귀지 티처가 먼저 들어옵니다. 한국 선생님이라는 교포급이 먼저 들어와서 학습자들에게 이미 언어에 대한 부분, 영어에 대한 부분, 문법적인 부분, 어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을 한국말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냐면 컨텐트 티처, 이분은 내용만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는 정말 지금 오전에는 사실은 외국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영어로 전공에 대한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에서 그 전공에 대한 영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산업체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좀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온라인 연계 사전 연수 부분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A 대학 연계, A 병원에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연수를 간다고 하면요. 사전에 그 대학과 병원의 협약과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그 대학의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체에 우리가 그러니까 연수를 가게 될 병원에서 예를 들면 헤드 너스급 정도의 그분으로부터 임상에 대한 강의를 미리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연수를 할 때에 우리 컨텐츠 전문가, 전공 강사나 우리 교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대학하고 저희가 자매 교련이나 어떤 특별한 그 교류를 했을 때는 요즘에 뜨는 것이 peer tutoring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급자 간의 또래의 가르침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과 우리 간호학과 학생이 peer가 되는 것입니다. 짝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디 형태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미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과 교류해보면서 비교해보고 그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점검과 효능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교류를 원격으로 하고 나면
현지 연수 갔을 때는 뭐 호텔에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면 현지의 홈스테이까지 하면서 같이 교류하고 또 중장기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도 브이로그를 좀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회 때도 질적 과정 중심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중국어하고 일본어까지는 모르겠는데 영어권에 갔다 온 학생들의 귀국 보고회 때는 모든 그 사회부터 진행을 영어로 하는 것을 한번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슈페리어 프로그램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 배정도 그쪽에서 해주셔가지고 우리 엔클렉스 RN에 우리 공부를 하는 지원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영어 쪽에 관련되어진 IELTS는 스피킹의 위주지만 뭐 4가지 영역이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스피킹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어 시험 역량 강화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SDA 교육에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좀 다르게 올해 이제 참여인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설명회 사전 테스트까지 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준비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학과 추천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면접과 계획서까지를 잘 반영하는 평가로 앞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정상 우리 2주간의 집중 수업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수업을 못했었기 때문에 2+2로 했었습니다. 2주간의 집중 수업하고 2주간의 실전 문제 풀이를 하는 총 4주간의 집중 수업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월, 수, 금이나 월화, 수, 목, 금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월, 수, 금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1학기 이상의 확정형 수업, 그러니까 인텐시브한 수업에서 오히려 장기간 롱텀으로 익스텐시브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방식은 이제 우리 언택트 시대가 만약에 종료되고 다시 리택트 시대가 되더라고 할지라도 블렌디드 방식으로 저희들이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참여도를 좀 높여서 수준별 수업이 좀 가능하도록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등록을 했던 학생, 신청을 했던 학생 중에서 한 2명의 학생은 레벨이 맞지 않아서 수업을 해보고 이 수준은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중간에 드랍을 했던 학생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비중이 큰 또 프로그램입니다. 슈 프로펠러 프로그램입니다. 2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 실무 외국어는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도 타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만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전공 실무 외국어는 아시는 대로 7개 학과에 잘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를 했지만은 높은 만족도를 1학기 때 우리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사들의 평균 평점을 봤을 때 4.46점, 작년 대비는 한 20%는 아니고 2% 정도 향상이 되어졌고요. 비교과 과정으로 저희가 스피치와 인문학 프로그램을 이번 주,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해서 이번 금요일 날 본선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80명 선착순으로 했었기 때문에 목표 대비 100%를 달성을 했는데요. 예산만 좀 넉넉하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의 오랜 좀 수고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타 대학들은 보면 이제 졸업 인증제에서 외국어 점수를 좀 일부 걸어놓는 학교들 또 학과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와 학점을 획득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료증을 좀 발급하는 것을 좀 고려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에 포트폴리오, 이력서에 한 장이라도 뭔가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18년에 우리 일본어를 추가했었고요. 노인 케어 창업과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21년도 내년에는 우리 미용 계열 쪽에서 우리 BT 중국어도 한번
개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IS, Integration of Subject and English였습니다. 이제 언어가 다각화되면서 저희가 이 English가 이제 languages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ISE에서 ISL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대회도 저희들이 언어 학대를 사실은 이번 연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작년하고 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으로 우리 중국어와 일본어를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주제를 좀 자유주제로 하고 있고 또 추천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만약 한다 그러면 저희가 주제를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 경험 한 주제, 본인의 전공에 대한 또 실습에 대한 부분을 영어로 또 기타 언어로 발표하는 부분, 해외 연수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또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피치 대회와 우리 영어 인문학 프로그램의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요전에 조금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자리에 우리 김선희 선생님 앉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이런 부분 할 때 굉장히 정말 저렴하게 책정해서 짠돌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에 업체에 주는 돈이 작기 때문에 우리 김성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로 노동력을 좀 많이 투여를 하고 있고 저희의 역량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더니 순식간에 선착순 다 마감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석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행사했던 작년에 사진이고요. 우리 학생, 작년에 우리 1등 했던 학생인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한번 지난번에 기회 되셔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영국, 우리 브리티시 킹스 잉글리시의 액센트를 한번 오늘 체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start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imagine this one particular situation. So I'm in a room with a friend. The time was late November. The window of the room was wide open and it was very, very cold. My friend, she was sitting much closer to the window than I was. It wouldn't be much of a bother for her to open close it for me. So naturally, I turned my head and asked, "What's wrong?" What's the big problem? Let me give you a brief while I give a brief introduction to my speech. Today, I will talk about my personal experience with local culture and my thoughts on effective communication. Going back to the situation I mentioned beforehand, if my friend, if the said friend had been Korean, and for the sake of the story, let's just assume that she had a routine, she would have probably gone to close the window for me. However, I found the unfortunate pleasure of the said friend being American, and she just looked at me with her vivid eyes, and she said quite cheerfully, "Now, I'm good." We sat there in complete silence for a while, me with my lips slowly turning blue, and in the end, I got up from my feet, walked across the room, and as I was struggling to close the window with my half-frozen hands, she just looked at me and said, "Oh, you could have just asked me to close it for you." 네. 뭐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주 그 브리티시 액센트의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First impression에 대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치유생과의 정민지 학생인데 이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등, 3등, 5등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네이티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브리티시 액센트가 좀 특이하고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1등을 줬는데 또 안 하면 이 학생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학생이라서 네, 여러 가지로 모범적이어서 저희가 그때 최우수상을 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 대회를 또 합니다. 오전에 점심 때부터 스피치, 오후에는 이제 인문학 발표 순서인데요. 사실 인문학 발표도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자기가 책을 읽고 독후감과 자기 비전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번째 본선대회, 결선대회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우리 총장님과 우리 천사님도 모시고 시상식 겸 또 그 상을 받는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우리 YTN 그 디베이트 대회도 있고요. 우리 언론사에서 하는 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스피치 대회는 디베이트 대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학생들과 좀 컴피티션을 해야 되지만 잘 준비된 학생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큐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것은 이제 좀 새로운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표를 좀 쳐놨습니다. 목표는 글로벌 컨텐츠를 일단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교내 내지는 국내에서 사용하고요. 교내와 국내를 제가 구분했습니다. 교내와 국내에서 사용하고 또 해외 수출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의 글로벌 브랜딩 및 수익 모델로 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뷰티 중국어, 우려는 헤어 분야입니다.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토익 스피킹 컨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제가 아래쪽에 개선 사항에 사실 개선은 아니겠지만 개요를 조금 더 세분화해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개발 모델을 좀 다양화하고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위에 보시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토익, LC, RC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렌탈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YBM 시사닷컴의 시사닷넷이죠 지금은 YBM에 잘 만들어진 전문 강사의 강의를 1년이나 6개월씩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을 렌탈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면 왜 대학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라고 이 혁신지원 사업을 하는데 업체들한테 돈 주고 그걸 사서 쓰느냐?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든지 이게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게 컨텐츠가 5년을 쓸 수 있을지 3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컨텐츠를 보유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저희 대학 혼자만의 컨텐츠 개발에 가능도 하지만 또 사용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타 대학들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다양한 관점에서 A번의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교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 산업체와 협력으로 전공과 외국어 컨텐츠 개발 및 국내 적용 교내 타대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뷰티 중국어 우리 헤어 전공으로 해서 컨텐츠 개발을 이제 기획 단계와 원고 초안 단계를 모두 맞춰놓은 지금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사실은 영어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학과에서 뷰티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뷰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사실은 중국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에 또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 그 웨딩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만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대한 부분도 뷰티 쪽에서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어 컨텐츠를 영어와 중국어 뷰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학습 활동지 교재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컨텐츠를 개발하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해외 대학과 해외 뷰티 산업체가 함께 협력해서 개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우리 대만의 우수한 대학과 또 대만에 있는 그 산업체와 협력을 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일부는 그쪽에서 강의를 찍어서 몇 곡지는 지금 넣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내에서 사용하고 또 타 대학들에서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대학 간의 협력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은요. 올해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전공 과목 강의를 사실은 한국어로 온라인으로 다 녹화를 하신 상황이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베트남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지금 저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찍은 전공 교수님의 강의를 번역을 해서 혹은 더빙을 해서 그 대학에 좀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은 사실은 교육과정 수출의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공동학이나 복수학의 형태로 저희들의 학교에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국내 콘텐츠의 재가공, 우리 랭귀지 코드 스위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강의를 수출하는 부분으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용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타 대학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어, 어학이나 아니면 어학 전공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우리 VR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휘생학과가 개발했듯이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지금 꼭 해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LG DNS 우리 인공지능 최고의 회사와도 1차 제가 미팅을 좀 끝내서 대략적인 맥락을 좀 파악했습니다만은 올해는 토익 스피킹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 형태로 기존 방식 형태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학학습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선도적인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고요. 또 타 대학들과도 연합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늘 고민하고 있는 국제화혁신센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